많은 사람들에게 채소는 맛있는 음식이 좀 되기 힘들죠. 어렸을 때부터 초딩 입맛이었던 저도 채소는 다가가고 싶지만 늘 맛이 없고 즐길 수 없는 식재료였어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채소를 늘 숙제처럼 먹어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영양소 파괴가 적다는 찜기에 찌거나 샐러드 형식으로요. 그러다가 푸드라이터 비 윌슨의 책 식습관의 인문학에서 이런 구조를 발견했어요. 당근을 먹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킹스베리 칼리지의 사라베리 박사도 이런 말을 했죠. 너무 맛이 없는 식사는 결코 건강식이 될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채소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숙제보다는 채소를 맛있게 먹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채소와 더 친해지고 그 매력을 알게 되고 숙제가 아닌 매일의 삶에서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책 집밥 예찬에서도 채소를 맛있게 먹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정 채소의 메뉴에 집착하기보다 다양한 조리법과 원하는 재료의 배합으로 제가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홀썸이 좋아하는 맛있는 채소 조합 요리. 같이 맛있는 채소의 세계로 놀러와 보시겠어요? 유기농 딸기 5개를 준비합니다. 딸기는 EWG 기준 잔여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 식재료 1위를 거의 매년 차지할 정도로 농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딸기 사이즈는 4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아보카도 반 개도 껍질과 씨앗을 제거한 후에 잘게 썰어줄게요. 그리고 신선한 바질 반줌을 잘게 다져줍니다. 다 썰어둔 딸기, 바질, 아보카도는 따로 작은 볼에 덜어둘게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반 큰술, 레몬즙 한 큰술, 그리고 소금과 후추를 조금 뿌려주고 잘 저어줍니다. 저는 저으면서 딸기와 아보카도를 살짝 눌러 으깨 주었어요. 아주 살짝만요. 그리고 살살을 그릇에 담습니다. 바질잎도 하나 올릴게요. 그리고 현미 누룽지도 함께 서빙해 봅니다. 바질, 아보카도, 딸기의 조합은 먹다 보면 장미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딸기의 폴리페놀,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 바질의 루테올린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간 너무 싱그럽고 상큼한 제가 좋아하는 채소 조합이랍니다. 얼마 전 배송받았던 무농약 커리플라워 한 송이에요. 정말 너무 크고 튼실하죠. 너무 커서 저는 3분의 1 송이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컬리플라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다양하게 먹지만 이번엔 좀 더 색다른 메뉴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작은 송이로 잘라줍니다. 콜리플라워를 뒤집어서 줄기를 하나씩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잘라진 콜리플라워는 식초물에 담궜다가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오븐 트레이에 겹치지 않게 이분하게 깔아주세요. 올리브유 조금, 소금 조금, 그리고 커리 파우더를 조금 넣어서 같이 잘 섞어주겠습니다. 커리 파우더의 양도 취향껏 넣어주세요. 저는 2 작은술 정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19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2-30분간 구워줍니다. 중간에 잠시 열어서 지적거리면서 골고루 익게 해주세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커리향이 매력적인 컬리플라워 팝콘이에요. 트레이에 꺼내서 접시에 담아줍니다.
반찬으로 먹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으로 먹기도 해요. 커리와 콜리플라워, 제가 추천하는 맛있는 채소 조합이랍니다. 스낵오이 2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잘게 잘라줍니다. 다 다진 오이는 큰 볼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후숙된 아보카도 1개도 껍질과 씨앗을 제거한 후에 오이 사이즈로 다져주세요. 오이와 함께 볼에 담아줍니다. 쪽파 더 다져줄게요. 다진 쪽파 반줌 정도 나오게 다져주세요. 볼에 한식간장 1작은술, 레몬즙 1작은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같이 넣어주세요. 살짝 간 참깨가루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저는 섞으면서 아보카도가 좀 부서지게 꾹꾹 눌러주었어요. 간을 보시고 너무 싱겁거나 짜면 간장의 양을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접시에 담습니다. 김밥김이나 곱창김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김에 아보카도 오일을 올려서 말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안주 사놓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건 안 비밀입니다. 밥과 함께 말아 먹으면 간단한 식사도 되니까 1타 2피죠. 아보카도, 오이, 쪽파, 김. 정말 매력적인 조합이랍니다. 방울토마토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2분의 1 등분이나 4분의 1 등분을 해줍니다. 저는 큰 사이즈는 4분의 1 등분해 주었고 나머지는 반으로 잘랐어요. 아스파라거스 3대를 준비합니다. 질긴 밑동 부분은 잘라내고 필러로 껍질을 일부 잘라주었어요. 아스파라거스는 잘못하면 좀 질길 수가 있어서 이를 위한 작업이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옆으로 어슷썰기를 할 거예요. 이 정도 굵기로 잘라봅니다. 만약 아스파라거스가 너무 굵거나 부드러운 질감을 원하시면 볶기 전에 살짝 데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아주 두껍지는 않아서 그냥 데치지 않고 볶기만 하겠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릅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볶아볼게요. 중약불에 1,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넣고 1, 2분간 더 볶아줍니다. 방울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의 색조합이 참 예쁘죠? 아스파라거스가 충분히 익으면 마지막에 바질 페스토 1큰술을 넣고 가볍게 10초에서 20초간 볶아줄게요. 바질 페스토는 너무 오래 넣으면 향과 맛이 날아가니 마지막 불 끄기 전에 넣어줍니다. 이게 다예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웜 샐러드처럼 먹어도 맛있고 빵에 올려 먹거나 파스타 소스로 사용해도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유기농 고구마 2개를 큐브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가로 세로 2-3cm 정도 큐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 껍질을 두셔도 됩니다. 저는 껍질째 잘랐어요. 참 이 레시피는 고구마를 굽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거나 단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자, 올리브 오일 1큰술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시나몬 가루를 조금 뿌려줄 거예요. 시나몬 가루는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을 뿐 아니라 음식의 풍미를 올려주죠. 당도 없는데 조금만 뿌려줘도 단맛이 살아나서 더 달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시나몬 가루가 똑 떨어져서 시나몬 가루를 포함한 펌킨 파이 스파이스를 소량 뿌려주었습니다. 손으로 오일과 시나몬 가루가 골고루 섞이게 잘 저어주세요.
트레이에 겹치지 않게 잘 깔아준 다음에 19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0분에서 25분 구워줄 겁니다. 자, 다 구워졌어요. 따끈따끈 시나몬 향이 좋은 구운 고구마 큐브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샐러드 토핑으로 먹기도 하고 가끔 요거트 위에 올려 먹기도 해요. 탄수함량이 높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고구마와 시나몬, 저의 최애 조합 중 하나입니다. 이번 메뉴는 여름에 만들어 먹으면 좋을 여름 식재료 중심의 요리예요. 유기농 주끼니를 준비합니다. 애호박도 괜찮아요. 그리고 얇게 채 썰어줍니다. 굵기는 취향껏 정해도 되기 때문에 반달 썰기도 좋지만 저는 얇으면 더 맛이 좋더라고요. 음식도 빨리 익고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다진 마늘 반 큰술을 넣어서 마늘의 풍미를 내줄 겁니다. 마늘의 향이 올리브 오일에 잘 어우러져 나오면 잘라둔 주키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키니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볶아요. 주키니가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익으면 옥수수 반컵 정도를 넣어 같이 볶습니다. 저는 철이 아니라서 병조림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만약 철이라면 초당 옥수수나 일반 옥수수를 익혀 넣어주시면 돼요. 옥수수와 애호박이 잘 어우러지게 1분 정도 볶은 후 간을 해줄게요. 일반 소금 간을 해줘도 좋지만 저는 간장이나 액젓으로 하면 더 감칠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식 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 간은 취향껏 가감하시고 간이 잘 배이면 불을 끕니다. 접시에 담아줄게요. 부드러운 주끼니와 톡톡 터지는 옥수수 알맹이의 식감이 재미있는 주끼니 옥수수 볶음 완성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 파스타면을 넣어서 여름 파스타로 해 드셔도 좋아요. 애호박과 옥수수가 무슨 조합일까 궁금해하셨던 분들 꼭 한번 그 조합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과 우엉은 잘 씻어서 필러로 껍질을 벗겨줍니다. 당근 1개 기준, 그리고 우엉 20cm 정도 되는 거 2개 기준이에요. 당근과 우엉의 양을 거의 1대1로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당근과 우엉을 초포로 갈아줄 거라 초포에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당근부터 갈아주겠습니다. 초포에 당근을 넣고 갈아주세요. 모래알 정도의 크기로 갈면 좋아요. 저는 이 정도 입자 크기로 갈았는데 아이가 있는 저희 집 식구들이 먹기에 딱 좋았어요. 작은 자갈이나 모래알 정도의 크기입니다. 냄비에다가 간 당근을 넣어줄게요. 다음은 우엉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손으로 다져도 좋지만 손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럴 때는 초포가 참 편한 것 같아요. 당근과 비슷한 입자의 크기로 갈아주었습니다. 당근을 담은 팬에 우엉도 같이 담을게요. 냄비를 중불에 올리고 양념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건 오직 한식간장과 다진 마늘, 한식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을 차례로 넣어주세요. 당근과 우엉이 양념과 잘 섞이도록 잘 저으면서 볶아줍니다. 기름을 넣어도 좋지만 중불에 볶는다면 굳이 기름을 넣지 않아도 들러붙지 않고 잘 익어요. 기름 대신 물을 살짝 넣어도 좋고요. 당근과 우엉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볶습니다. 전 뚜껑을 닫아 중불에 뭉근히 익히다가 다시 뚜껑을 열어서 볶았어요. 뚜껑을 덮고 익힐 때는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아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밀프렙 용기에 담아둘게요.
이 당근 우엉 볶음은 주먹밥, 볶음밥, 소스, 김밥 재료, 달걀말이 재료 등 다양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소고기 소보로처럼 말이죠. 당근과 우엉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해 보세요. 물을 준비해 주세요. 무 반 개만 채칼로 얇게 썰어줄 거예요. 그냥 칼로 썰어도 좋지만 오늘은 채칼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두들 채칼 쓰실 때 조심해 주세요. 저 채칼 쓰다가 손가락에 다쳐 병원에 간 적이 2번이나 있어요. 장갑을 끼시거나 안전장치 꼭 해주세요. 낮은 전골 냄비에 채 썬 물을 반 넣어주고 나머지 반 공간은 손질한 콩나물 반 봉지를 넣어서 냄비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냄비를 불 위에 올리고 멸치 육수 180ml 정도 넣어줍니다. 나물이 다 잠기지는 않고 살짝 잠길랑 말랑할 정도의 물의 양이에요. 혹시 육수가 없으시다면 180ml 생수에 한식간장 반 큰술을 넣어 대신 부어주세요. 저도 육수가 없어서 간장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홀쌈 소고기 소보로 밀프렙 해두신 게 있다면 한 2-3큰술 넣어주세요. 없으시다면 생략도 가능하지만 넣어 먹으면 더 맛이 좋아요. 대파도 얇게 잘라줄게요. 자른 대파 1-2큰술도 소고기 소보로 위에 소복기 올려줍니다.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 뭉근히 끓여주다가 뚜껑을 열어 나물을 뒤적여주세요. 모든 나물이 육수와 잘 닿을 수 있게요. 맛을 보시고 싱겁다면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더해주세요. 나물이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으면 꺼내서 깨를 부리고 생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둘러줍니다. 생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열에 약하니 조리가 끝난 후에 둘러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국이라고 하기엔 국물이 모자라고 나물이라고 하기에 나물 육수가 너무 많은 매력적인 콩나물 묵국이었습니다. 요 육수가 정말 맛있어요. 조리하자마자 드셔도 좋지만 저는 냄비째로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만들어 먹어요. 그게 더 맛이 좋더라고요. 밥에 올려 비빔밥처럼 먹어도 좋고 반찬으로 드셔도 좋을 콩나물 묵국. 맛있게 드세요. 우선 컬리플라워를 손질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컬리플라워를 감싸고 있는 잎을 하나씩 떼주세요. 그리고 칼로 줄기 부분을 하나씩 잘라줍니다. 큰 꽃송이에서 작은 꽃송이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라줍니다. 컬리플라워 스테이크를 만드는 경우 꽃송이를 하나씩 자르기보다 큼직하게 하나로 자르기도 해요. 가끔 자르다 보면 갈색 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컬리플라워가 오래됐거나 햇볕을 많이 받아 산화가 된 겁니다. 냄새가 심하거나 물컹하지 않으면 먹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작은 꽃송이로 자른 컬리플라워를 이제 세척해 볼게요. 컬리플라워는 브로콜리처럼 세척이 어렵지는 않아요. 식초를 넣은 물에 컬리플라워를 잠시 넣어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헹궈줍니다.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궈서 벌레나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해주세요. 컬리플라워를 잘 손질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유기농 양파 반 개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달군 냄비에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줍니다. 자른 양파와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양파가 부드러워지고 색상이 갈색빛이 돌 때까지 중약불에서 5분가량 볶아줍니다. 볶은 양파와 마늘은 스프의 단맛의 향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컬리플라워 반 개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큰 컬리플라워 한 통 기준으로 반만 사용했습니다. 3인분 스프 기준입니다.
컬리플라워와 양파, 마늘이 잘 섞이도록 1, 2분간 좀 볶아줄게요. 그리고 물이나 채소를 컬리플라워가 잠길랑 말랑할 정도로 부어줍니다. 이때 소금을 넣어서 같이 간을 좀 해주세요. 그냥 물을 넣어도 좋지만 채소를 넣으면 맛과 풍미가 확실히 깊어져요. 이제 뚜껑을 닫고 컬리플라워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팔팔 끓여줄게요. 저는 한 10분가량 끓인 것 같아요. 뚜껑을 열고 컬리플라워를 숟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가볍게 쏙 들어가면 잘 익은 겁니다. 다 익으면 불을 끄고 하이스피드 블렌더로 통째로 넣어주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그냥 이렇게 갈아도 되지만 볶은 아몬드나 호두 또는 캐슈넛을 한 줌 넣어 갈으면 더 고소합니다. 크리미한 질감의 고소한 맛도 가미되니까요. 오늘은 그냥 견과류 없이 컬리플라워만 넣어 갈아볼게요. 컬리플라워만 들어가도 산뜻하고 크리미한 맛이 일품입니다. 핸드블렌더로 갈 수도 있지만 고운 질감의 크리미한 스프를 만들려면 하이스피드 블렌더를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충분히 갈아졌으면 이제 스프 그릇에 담아 볼게요. 색상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스프 위에 건조 파슬리를 뿌리고 올리브 오일을 한 번 더 둘러줍니다. 취향에 따라 다른 허브를 넣어도 좋고 견과류를 다져 올려도 좋고 빵이나 크래커와 함께 서빙해도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